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나눌 것들은 메타인지라는 단어 혹은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스피치를 배우러 오셨지만 사실 마음 안에 관계에 대한 부담감과 짐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실 사연들을 조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상담하다가 우실까봐 제가 더 많이 못 물어봤어요. 차후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 물어봐야겠다. 우리가 발표라는 거를 단지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서 혹은 마음에 압박감이 있어서 그냥 불안하고 긴장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발표를 어느 정도 잘하지만 더 좋은 프로젝트 아니면 교수들 앞에서 새끼 교수로 논문 발제한다 이러면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청중이 나보다 똑똑하다라고 여기면 당연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하고 잘하고의 발표 불안이 있지는 않아요. 못할수록 발표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우울증도 인간에게 올 수 있지만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일주일에 3번 20분씩 산책하고요, 유산소 운동 2번 하고요, 행동치료를 먼저 하잖아요. 발표 불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성을 떨리지 않는 염소 소리를 먼저 내고 내가 단전 소리를 내서 내가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편안해지면서 우리가 발표 불안이 딱 찾아왔을 때 2, 3분 동안 이게 상상이 현실화되기 전에 걔를 제어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할지를, 포커스를 달리 주는 겁니다. 아랫배 윗배를 집어넣고 발성을 던지라고 했지, 표정을 좀 갖추라고 했지, 한음한음을 공기를 빼다 보니까 천천히 말하라고 했지, 여기에 집중하는 동안 불안이 난 심리적 기제를 낮추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발을 옮겨서 다른 걸로 비중을 이렇게 두는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또랑을 건널 때 한 발을 디디고 거기다 힘을 줘서 옮겨지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메타인지라는 거, 더닝크루거 효과를 왜 말씀드렸냐면, 메타인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작업이고요. 더닝크루거 효과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로현상 이런 것도 비슷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비즈니스 생활, 회사 생활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지하는 심리 현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노노의 일자라는 방법이라는 이 책에서 다루기를,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기를 우리가 대리급이 되면 1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되게 잘하는 건 아니고 1이 내 손 안에서 쥐어져서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한대요. 특별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약간 정체되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현상을 또 자로현상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대리직급에서 이런 현상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이때 이탈이나 이직이나 이런 현상을 많이 겪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회사나 아니면 직원들 쌍간이 다 자신의 상태를 잘 돌아봐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 메타인지나 더닝크루거 효과에서 스스로를 알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입니다. 2번째는요, 피드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특정한 타인이 야 너는 그렇더라, 넌 너무 예민해, 이런 거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대인관계를 갖고 이런 정신적이나 심리학적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불구하고 필로 말할 수 있거든요, 무당처럼. 그거는 상처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건,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말투가 어떤 느낌으로 발화되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 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내 말투나 이런 거에 오해가 많으면 걔부터 먼저 수정하라고 해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타인이 내게 불친절하면 나도 불친절해지지 않아요? 근데 물론 리더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혀요. 근데 그 온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은 오해가 안 주는 정도의 범위로는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메타인지를, 내 형상, 외적인 형상에 대한 보이스나 음성, 눈빛의 태도를 한번 검수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관계에 어떤 특정 단어들을 상당히 상처 주거나 그러면 내가 공감이라는 거, 어떤 마음을 다가갈 때 타인에게 이입하는 부분, 이런 게 부족하구나라고 느끼셔서 그런 관계에 대한 도움이 되는 책이나 강연을 들으셔야 돼요. 안 읽고 학습이 되지 않고 자신을 메타인지 한다는 건 진짜 메타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할 때 저는 저를 잘 알아서요 라고 말하는데, 그 잘 알다의 밑바탕이 되는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만큼 책을 읽어보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연구를 안 했어요. 자신을 잘 안대요.
그거는 너무 확증적인 그냥 편견적인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그거부터 우선은 깨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상담을 할 때 메타인지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에서 상담자, 내담자를 객관화해서 느끼게끔 하는 거는 너무 다를 겁니다. 거기에 유연성과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이 두 가지는 사실 스피치라는 저희 분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희 분야에도 말의 태도를 갖는 저희 분야에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 논어 책에서도 직무를 하는데도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에서도 아까 그 자로 현상 같이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시점, 그런 시점에 성과가 부진하거나 퇴사를 하고 싶은 애매한 직급이 있는 그 직원에게 상급자가 부정적 피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용기를 또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단점이 나오냐면 그 상대는 상사와 회사에서만 원인을 찾는데요. 그 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란 기업의 리더가 자신을 메타인지해야 되고, 직원은 직원 자체 스스로를 메타인지해야 돼요. 원인점이 상대로 주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예민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예민하게 한 프로세스를 못 갖춘 요소가 뭔지, 내가 예민하게 한 부분이 또 뭔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자로 현상에 있을 때 내가 뭐를 격려하지 못했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요. 시스템적인 걸 고민해야 되고, 직원은 이 탓이 상사와 회사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 더닝크루그 효과, 자로 현상들을 좀 제어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일자라는 방법은 조직 내에 리더들과 직무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경력자를 채용할 때 지금까지의 경력에 기대서 그냥 보수로 혹은 워라밸만 찾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워라밸에 대한 관점도 저도 지금 아직 정의를 잘 못 내리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옛세대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찾는 청년들 20, 30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주 5일을 해도 워라밸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 4일, 주 3일을 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서로가 맞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실이 어떤 모토로 가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에너지가 딸릴 때는 나부터 주 4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 읽고 싶고 막 그런데 많이 읽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메타인지라는 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의 메타인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객관화는 딱 두 가지. 내가 그 학문에 대한 지식적인 학습과 인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한 타인의, 전문가적 타인의 피드백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